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오늘같이 낙폭 큰 날,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크게 낙폭이 좀 더 벌어졌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전에 심리 라인을 좀 크게 훼손하는 또 중형사주의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던지자, 떠나겠다, 더 이상 주식 못하겠다. 그런 분들도 좀 주위에 많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힘들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요즘입니다. 예,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지난 3개월간 되돌아보면 뭐 수익 난 것도 수익 났고 그리고 물려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또 이제 좀 하다가 뭐 손절한 종목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만 다 봐서는 정말 진짜 힘들다 이렇게 말씀이 이제 나오시는데 조금만 더 길게 보시죠. 네, 조금만 더 길게. 오늘 하락한 만큼, 그 기간만큼, 뭐, 일주일, 이주일, 혹은 길게 잡으면 한 달, 뭐, 더 걸릴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오늘의 하락한 만큼,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지금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현재 안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던지는 것은 진짜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미수나 신용으로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신 분은 필히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레버리지 활력은 꼭 그때그때 맞게끔 뭐 잘 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또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악성 매물이 또다시 시장의 어떤 하방 압력을 좀 세게 누를 수 있는 부분이고, 참 이게 머리를 많이 아프게 합니다. 네. 현재 뭐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도 좀 내려가고 있죠. 3%대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뭐 정상적인 시장에서 그대로 뭐 발생이 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고요. 뭐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호재도 3일이요, 악재도 3일이요. 네. 3일간 뭐 오늘 얼마만큼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뭐 이번 주 안으로 다시 뭐 이렇게 좀 뭐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또 다지는 상황들이 나올 거예요. 밑에 꼬리가 달리고 또 간혹가다 또 뭐 양봉도 하나 뭐 발생이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의 어떤 동료의 지금 뭐 흔들림에 함께 동요하거나 움직이거나 뭐 정말 뭐 이제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버티고 힘내보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상대적으로 많은 하락한 종목이 뭐 1,400개 가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코스닥 기준으로. 시장이 완전 엉망인데, 제가 오래전 경험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진짜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거나, 아예 그날은 급등하는 종목도 장중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번쩍번쩍했던 개별 종목 뭐 특성이 강한 그런 종목들도 한 번씩 번쩍번쩍 나오고 뭐 또 식량 또 관련주 그죠? 어디 갔어? 뭐 비료 사료 곡물주 그런 종목들 또 급등이 나오잖아요. 진짜 시장이 엉망이면 이런 종목도 못 가요. 상승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만 더 길게 좀 잡고 보면 다시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 예. 뭐 급격하게 뭐 계속 뭐 그런 거 아니고 우선은 하락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낙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브레이킹은 나온다. 그리고 숨고르게 나오고 또 시장의 어떤 정책이거나 어떤 흐름 자체가 또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지켜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너무 또 좌절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환율은 좀 올라가고 있죠. 네, 지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떠나고 있는 부분이고 팔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그러한 부분이다. 그런데 상한선이 이제 1,300원 라인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어쨌든 오늘은 꼬리가 달렸습니다. 환율. 그래서 환율도 갭상이 떴죠. 예, 갭상은 또 매굴 컷이기 때문에 다시 또 내려오지 않을까 보면서 시간을 좀 길게 두고 보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업종 차트 잠깐 볼게요. 네. 개파락으로 그냥 확 눌러버렸거든요. 예, 확 눌러버렸어요. 이렇게 갭이 발생이 됐던 부분 하락갭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동일하게 좀 벌어졌는데 여기에 지지 라인, 그죠? 네, 여기에 지지 라인을 그냥 하방으로 뚫어버리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때 그냥 뭐 프로그램 매수도 같이 가담하면서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렇게 좀 심하게 좀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이 받을 건 받았는데 또 내려가면서도 뭐 받고 주고 하겠죠. 네, 그러다가 오늘은 좀 크게 음봉을 맞았는데 내일 뭐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연속적인 이렇게 큰 하락은 지금 상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음봉이 나오고 뭐 재차 좀 반등이 나오고 그런 흐름이 이번 주 안에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 근데 추가적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뭐 건설주든 원전주든 그 다음에 또 뭐 게임주든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지금 손절할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몇 개월간이에요. 네, 매매를 계속했던 구간이 이렇게 큰 낙폭일 때도 힘들냈잖아요. 그죠? 네.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견뎠고 또 지금도 견디고 있고, 예, 좀 익절한 것도 익절하고 그렇게 이제 이번 한 해 6개월을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올라가면 여기 공간 보이시죠? 여기 공간 보이고 나중에 이런 공간만큼 여기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다시 긴 W자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 네, 이제 차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폭이 그래요. 그래서 쭉 길게 열어놓으면 여기 구간이 생각보다 단단하거든요. 여기, 예. 올리고 내리고 그때 구간이 굉장히 단단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런 가격대에서 좀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꼬리가 달리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 주봉이에요, 주봉. 예, 코스닥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때 좀 열심히 올라갔는데, 왜냐면 너무 긴 시간 동안 던질 물량들 다 던졌고, 받을 먹고 받았고, 그리고 떠날 때는 떠날 사람들 여기서 또 다 떠났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크게 낙폭이 뭔가 나올 만한 지금 거래도 많이 줄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쭉 흘러내려온 부분은 나중에 또 호재를 받고 쉽게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주봉으로 코스피를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락갭은 제가 뭐 일봉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메꿀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에 있는 그 종목들은 저는 그냥 가져가는 부분이고, 신용이나 미수 그 거래가 아니라고 하면 일단은 가져가는 거다. 7월까지 지켜보자. 그렇게 함께 단도를 잘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들을 좀 검색한 걸 볼게요. 어떤 말들이 좀 있었냐면, 우선은 이제 건설주 공략하신 분들이 있죠. 건설주는 지금 대선 수혜주로 불리던 건설주가 원자재 가격 인상 그리고 분양 시장의 침체 때문에 하락세가 좀 나왔어요. 올라가다 못 가고 중간 쪽에 바닥을 좀 다지다가 재차 좀 흘러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손절할 만한 위치는 아니다. 6월 말에 발표할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시작을 이제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반기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시작이 되면 건설주의 반전이 이렇게 전망이 된다라고 또 기사도 있는 바기 때문에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표가 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반전이 시작된 그때 어느 하반기가 가을이 될지 어쨌든 가을 전에는 뭔가 상방으로 뭔가 이렇게 포지션을 잡거든요.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거 없다고요. 그래서 그때 떠나면 돼요. 그때 떠나면 돼요. 평단가 조절, 만약에 현금적으로 여유가 좀 되시는 분은 내가 1차 매수했다고 안테나 매수했다는 비중은 안테나 매수했으면 그대로만 들고 가는 부분이고, 1차 매수했다고 하면 2차 매수, 또 평단가 낮추는 그때 시점을 또 보는 부분이고, 제가 주말 영상에 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을 잘 보고 잘 버텨보자, 이겨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전주도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한미 원전 동맹을 맺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뉴스를 기다려야 돼요. 제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추세가 친환경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유가가 올라가니까 뭔가 대항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태양광을 하든 풍력을 한다고 말하겠지만 어쨌든 융합이에요. 한두 가지 친환경 에너지로 모든 걸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강력한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주도 충분한 어떤
훈풍이 불어올 그 여지가 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잘 또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이러한 내용이 좀 나왔어요. 쭉 읽어볼게요. 제가 그냥 이게 좀 가지고 왔는데 공부 삼아서. 자, 뭐 말도 많고 탈 많은 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8점 뭐 초중반대 좀 되지 않을까, 뭐 올라봐도 얼마 오를까 했는데 41년 만에 최대폭으로 이제 크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실망 매물이 투하가 되면서 시장을 지금 크게 교란시키고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참 저도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뭐 또 조만간에 또 발표가 된다고 하니 기다려 또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어떻게 또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다려 보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6월뿐 아니라 이제 그 페드 쪽이죠. 예, 빅스텝이 뭐 자이언트 스텝 0.5% 금리 인상, 이게 0.75% 금리 인상인데 물가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뭐 다들 아시는 뭐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쉽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금리를 올려야만이 물가를 잡는다. 그건 말도 안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무슨 이게 오늘 뭐 시나리 까먹는 소리 하고 있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금리 인상을 올려본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가 지수는 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올라가요? CPI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학생 입장에서, 저도 학생이니까 경제를 갖고 오면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차트쟁이, 주식쟁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쉽게 봅니다. 물가 올랐다고? 그래, 오르긴 많이 올랐어. 사실 전 살면서 지금은 올랐다고 하지만 당장에 크게 피부로 와닿진 않는다. 단 뭐다? 기름값. 네, 운전하고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기름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주머니가 자꾸 얇아지고 외출도 하기 싫어지고 뭐 소주값도 오르고 뭐 그런 거 있긴 하네요. 예, 오르긴 오릅니다. 뭐 분기 형산도 있다 하고. 근데 사실적인 이런 어떤 근본 원인, 예, 물가지수가 오르는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금리로 어떻게 잡을 만한 것이 아니고 진짜 이게 그냥 작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작전. 예, 최대한 눌러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금융계의 어떤 지금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력 있잖아요. 네, 저 밑에 검은 세상에서 노는 놈들이 그러니까 장난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금융계를 뭐 이렇게 자지우지한 돈들이 있는데 장난치는 것 같다. 개인들 엿먹이려고 물 먹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전쟁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식량난이다. 뭐 식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산도 뭐 파종도 하고 뭐 등등 말 많잖아요. 물류 막히고 수출도 제대로 안 되고 러시아가 닫아버리고 우크라이나가 뭐 망조가 들고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끝나지도 않고, 그리고 산유국들도 지금 뭐 쾌제를 부르고 있다면서요. 예, 사우디나 뭐 저쪽에 이라크 엄청난 국부를 지금 쌓고 있는 그 친구들은 뒤에서 자기 집 가서 막 크크크 웃으면서 뭐 주머니로 엄청난 뭐 보물 제안을 지금 예,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네,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참 저도 너무 안타까운 지금 세계의 그 시황 흐름인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전쟁이 터져버렸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렇게 전쟁이 1, 2주 만에 다 보통 끝나는데 이렇게 장기화 될 줄. 와, 진짜 저도 이렇게 주식을 하면서 이런 걸 좀 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지만 진짜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겪는 것은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어떤 증권 전문가 분들도 제가 이제 좀 들어보니까 정말 죽겠다, 예, 미칠 것 같다, 예, 이런 거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전쟁이 문제입니다. 전쟁. 예, 금리 인상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네, 상관관계가 없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예. 증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건 120달러를 넘어선 유가와 중국 봉쇄로 인한 공급망 훼손. 이것도 한 원인을 차지했죠. 완전히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망이 좀 개선이 될 것이고, 유가는 올라가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차 안 탈 것 같은데요. 자가용 운전 안 할 것 같은데요. 기름 많이 안 쓸 것 같은데요. 비싸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수요보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뭐 인플레이션 제가 적어놨는데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리스크죠. 인플레이션이고 물가가 올라가는 건 맞고 예,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딸리니까 원하는 사람 많고 네, 줄 건 없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뭔가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예,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예, 유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계속 오르죠. 네, 그럼 오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정책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 협의를 해서 산유국에서 생산량을 늘리겠죠. 예, 느리는데 적절하게 느리면서 많이 생산하면서 적절한 자기만의 어떤 마진 이전에 80달러가 아니라 뭐 100에서 110달러, 뭐 100달러 기준 그 기준으로 생산량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예, 가장 자기들이 많이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다음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어서 머리를 굴리겠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비쌀 때 좀 더 뽑아보자 하다가 많이 뽑으면 또 예,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네. 시소 게임입니다. 시소. 그래서 이제 중국 봉쇄가 이제 풀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 증시는 반등한다. 어쨌든 심플하게 보면 그래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유가 안정이에요. 유가. 네. 인플레이션 야기하는 첫 번째 가장 요인이 되는 놈이고 문제이고 그런데 이제 식량 공급 부족, 뭐 생산 물류 이게 문제가 좀 되긴 되잖아요. 식량 위기가 지금 인식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참 뭐 쌀도 뭐 폭등한다 가격이 막 오른다 그러고 또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움직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움직임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텀이에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걸 너무 빨리 선반영해서 급락과 급등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만큼 리스크가 큰 투자의 한 방법이긴 맞는데 뭐 정말 정확하게 뭐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고 뭐 그러면 뭐 AI 컴퓨터처럼 움직이면 좋겠지만 사람의 집단들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 내리고 그리고 뭐 섹터 구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종목마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주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전체적인 나의 계좌를 운영한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만큼 손발 빠르게 우리가 넣었다 뺐다 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네, 저도 어렵고 주식을 한다는 사람들은 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 왜냐면 내가 뭐 이걸 잠깐 떠나서 주식으로 좀 말씀드리면 내가 10가지 종목을 다 공략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건 아니다 싶으면 10가지를 다 일괄 매도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예, 해봤지만 잘 안 돼요. 진짜 어려워요. 예, 내가 가진 종목을 주식을 제로로 만들겠다. 0으로 만들겠다. 종목을 들고 있지 않겠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없으면 또 나중에 크게 반등이 나오면 대응이 또 힘들긴 해요. 그래서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잘 맞추는 게 맞고 그리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뭐 어떤 기술적 지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가지고 뭐 반등할 때는 꼭 비중을 줄이고 아니면 절반이라도 익절하든지 절반 손절하든지 그렇게라도 계좌 관리를 하는 거 맞다. 예, 옳다.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네,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원인은 크게 이 두 가지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주요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증대하면 그만이에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뭐 주고받고 하겠죠. 미국이 나서가지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량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전환 시스템도 더 가속화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당장 안 된다는 게 그게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점차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유가는 급격한 상승은 꺾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6월 FOMC가 일정이 이제 6월 15, 16일 양일간 거쳐서 이제 뭐 진행이 된다고 제가 뭐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어쨌든 이거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정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서 뭐 올린다고 해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를 부분이지만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발표가 나 본들 더 급격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제 기준은 그래요. 그런데 뭐 시장은 모든 개인 투자들이 자이언트 스텝 할 것이다. 75bp 오를 것이다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50bp만 올린대? 왜? 아니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연준에서 하게 되면 예, 큰 반등은 한번 나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지도 않고 겁에 질려가지고 던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던질 때 제가 반등이 나올 때 던지는 것이다. 급격한 하락이 나올 때는 정말 위기 대처의 그런 비중만 관리한 부분이고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들고 간다. 그 대신 종목 압축과 그다음 비중은 맞추는 거 맞다. 네. 그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고요. 네. 추세적인 회복세가 나타나려면 물가가 낮아져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이 확인되거나 꺾이는 부분이 있죠. 피크 치고 약간 꺾이는 부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종결되는 게 선결 조건이다. 라는 또 기사 이제 나와 있길래 한번 문장 적어 봤습니다. 전쟁이란 것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네. 뭐 사실 우리가 모는 어떤 곳에서 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마지막은 있다. 네. 끝은 항상 주어진다. 예, 휴전을 하든 그다음 협상을 하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조금만 더 길게 시장의 흐름에 대응해 보자, 지켜보자. 힘드시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과 글은 딱 이제 이 정도로 네, 설명을 드리면서 뉴스 잠깐 공유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뉴스 발음이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날짜 뉴스입니다. 푸틴, 젤렌스키 드디어 회담, 터키 대통령 곡물 수출 문제 논의. 예, 수출을 논의를 하고 있긴 해요. 뭐 한다고 하네요. 지금 당장 하는 거 아닌데 사자 회담인가? 양자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터키가 좀 개입을 해서 터키 대통령이 악수했죠. 네, 이전에 2021년 9월 29일 네, 이런 모습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고집불통처럼 생겨가지고 둘 다 지금 세상을 망해버리게 하는 두 지도자 예 그렇네요. 뭐 욕도 못하겠고 일단 그렇습니다. 네. 곡물 수출 봉쇄 관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뭐 이 가능성이긴 한데 한번 기다려보죠. 호재 뉴스가 더 추가로 어떻게 나올지.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서 봅시다. 그리고 이제 뭐 전 세계 인플레로 비명이고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서방 쪽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무기 지원을 많이 했죠. 네, 이거 뭐 수십만 발의 뭡니까 총알 포탄 이걸 제공한 걸로 다 계속 보고 있는데 얼마만큼 또 서방의 지원이 계속 될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방 자체도 정말 난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빚을 내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한 지금 도움이 어디까지 이걸 퍼줄 것이냐, 언제까지 거기에 대한 물음표는 분명히 있다. 만약 이게 서방의 지원이 끊기면 우크라이나는 항복을 하겠죠. 어쨌든 우크라이나 분들이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항복을 하게 되면 평화 협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국민은 계속 보호해야죠.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야죠. 네. 이만큼 동쪽에 다 뺏겼으면 어느 정도 시인할 거 시인할 필요가 있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장기화되면 서로가 다 힘들고 전 세계가 지금 멍이 들고 있는데 참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 하지만 제가 한 명의 작은 유튜브로서 제 생각을 공유 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된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끝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줄 거 주고 화해할 거 화해하고 그 대신 내가 좀 줬으니까 러시아도 재건 사업하는데 좀 베팅을 해라. 펀드 조성해서 우크라이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든지 그죠? 같이 더불어 살아야죠. 네.
유가 문제에 바이든 내달 이스라엘 방문 뒤 사우디 찾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생명이 왔다 갔다 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난리죠. 기름값 때문에. 예, 그래서 사우디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이런 중동 산유국의 지도자들을 다 만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 이제 14, 15일. 그러면 한 달 뒤잖아요. 한 달 뒤. 한 달 뒤는 참 진짜 견딜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전에 또 호진수가 나오겠죠. 빨리빨리 좀 왔다리 갔다리 했으면 좋겠네요. 네. 똑같은 뭐 내용입니다. 사우디의 뭐 관계 손짓을 좀 하고 있는데 지지율 회복 위에 인권 외면 지적. 뭐 너무 정치적인 거 제가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어쨌든 미국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디든 날아다닐 기세다. 네. 정치적인 입지를, 뭐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도 그럴 것이고, 세계적인 어떤 지금 화살이 또 미국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일단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면서, WTI 이제 국제유가 지수 선물 좀 지수를 보면, 지난 6개월간의 데이터거든요. 이때 빵 치고 110달러 치고 빵 치고 올라갈 때 이때 이제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이제 쭉쭉 나오다가 하향 추세를 돌파하고 재차 상승을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올라가는 이제 기울기의 이격도를 보면 대략적인 추세를 보면 좀 완만하게 좀 바뀌는 것 같고 그다음 변동성을 좀 잦아들고 있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진 않죠. 네. 여기 변동성 굉장히 크죠. 예. 그런데 올라갈 땐 변동성 크지 않고 완만하게 그리면서 저는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 하다가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 하락할 시기가 아마 7월 그때 뭐 이게 산유국 방문하고 생산량을 늘리겠다, 뭐 합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좀 지나서 한 달 더 지나서 뭐 평화 협정이 있겠다. 그래 돼버리면 유가가 좀 이렇게 막 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가상의 희망의 일호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네,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가가 안정화되고 내려온다. 내려와야 된다. 그런 어떤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달려간다. 중동으로 달려간다. 그렇게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내일도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명분과 근거와 팩트만 있다고 하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이기다 보면 또 올라가요. 오래전에 50% 진짜 모든 종목들이 그러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5할이 넘지 않을까. 10개 중에 5개, 6개는 충분한 다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선은 그런 어떤 확률에 더 희망을 가져가면서 기다려보자.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다들 힘내시고 푹 쉬시고 내일도 좀 낙폭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관망을 하고 단기 단타 이제 단타 잘못 들어도 물리니까 그냥 크게 내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분봉을 보고 조금 담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조금 사놓는 것은 나쁘지 않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올라갈 땐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네. 내려주고 재차 5일선 회복할 때 분할로 조금 사다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제가 설명드린 종목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또 좋은 수익률로 이제 화답을 할 것이다. 보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보시면서 또 영상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